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끝이 나고 일상 복귀한 첫날인데요. 국회는 오늘도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후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표결을 위해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했죠.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과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고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두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협치 없는 정치, 쳇바퀴 정국이 언제쯤이나 끝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9월 1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슈 오늘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봉자 페스티벌이 펼쳐지는데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문화협력팀의 김경민 주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오디오 드라마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의 자생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죠. 2024 봉자 페스티벌이 봉화의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열립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문화협력팀 김경민 주임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경민 주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우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이제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한반도 생태계의 핵심 축인 백두대간의 산림생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산림자원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대, 전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수목원으로서 시드 볼트와 시드 뱅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입니다. 지역 사회와 상생하고 국민에게 힐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서비스부터 산림생물 자원 보전, 지역과 함께하는 백두대간 수목원입니다. 네, 아시아 최대, 전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수목원,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하면 호랑이 숲, 호랑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지금 호랑이들은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저희 수목원에서는 현재 6마리의 백두산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데요. 네. 축구장 6개 크기의 호랑이 숲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넓은 자연과 어우러진 사육환경에서 사육사님들과 관람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별히 뭐 어디 아픈 친구들은 없고요. 네, 모두 다 6마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2024 봉자 페스티벌이 이달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봉자 페스티벌 저희가 매년 이 프로그램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봉화에 나는 그 자생식물 페스티벌이잖아요. 예, 네,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백두대간 봉자 페스티벌은 수목원이 있는 봉화라는 지명과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자생식물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친근한 이름입니다. 네. 2019년 이래로 매년 개최되는 봉자 페스티벌은 단순히 꽃을 감상하는 것이 아닌 백두대간 자생식물의 가치를 전파하고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로 축제장을 연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한 축제입니다. 백두대간의 숲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봉자 페스티벌. 사람 이름 아닙니다. 이거 봉화의 자생식물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꽃과 또 식물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식물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희 백두대간에서 자라는 자생식물을 계절별로 즐기실 수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번 축제 기간에는 구절초, 추산 쑥부쟁이, 강국을 메인으로 다양한 꽃과 식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수목원 내 진입광장과 잔디언덕, 경관초지원 일대에서 자생식물의 진한 향기와 다채로운 색을 뽐내는 경관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구절초, 추산쑥부쟁이, 감국이 메인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공연, 쇼 프로그램도 운영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경북 도립궁악단, 표정국악, 음악회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일 동안 야간 행사도 진행되는데요.
우선 10월 1일에는 앙상블 유니송과 함께하는 가을밤 클래식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 10월 3일과 4일에는 마술쇼와 낭만밴드 공연이 있는 봉자야 놀자 야간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 내용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자생식물도 볼 수 있고 공연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봉자 페스티벌이 열리는 기간 동안 수목원이 이제 무료 개방한다는 소식인데요. 축제 참가를 원하는 분들에게 안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이번 봉자 페스티벌은 꽃바람으로 물든 봉화 무릉화원이라는 주제로 수목원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관을 담은 컨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 MZ세대, 중장년층까지 연령대별로 즐기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숲 레포트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숲속에서 트리 클라이밍, 호랑이 스윙 등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볼거리, 포토존과 체험거리가 가득한 이번 봉자 페스티벌에 많이 방문해주세요. 그렇군요. 트리 클라이밍, 그러니까 우리 뭐 암벽 클라이밍, 빙벽 클라이밍 많이 들어봤는데 뭐 나무를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건가 보네요. 트리 클라이밍. 네, 맞습니다. 저희가 봉화 그루경영체라는 곳과 함께 하여서 숲속 레포츠를 이번에 신규로 유치하였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활용한 숲속 레포츠를 즐길 수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호랑이 스윙은 뭐예요? 저희가 원래 보통 이걸 빅스윙이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저희 수목원에 아무래도 호랑이가 대표 얼굴이다 보니 호랑이 스윙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운행을 하는데 다 같이 방문해 주시는 관람객들이 이제 줄을 같이 당겨 주시면 이제 사람이 공중으로 붕 떠서 올라가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아주 이채롭겠네요. 트리 클라이밍, 호랑이 스윙도 체험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월에는 다음 달에는 제2회 백두대간 가든 하이킹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자, 백두대간 가든 하이킹 행사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올해 2회차를 맞는 백두대간 가든 하이킹은 봉화 지역의 자랑인 사과 과수원길을 거쳐 금강 소나무 숲길과 수목원 전시원을 누비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든 모든 이가 즐길 수 있는 베이직 6km 코스와 하이킹 매니아를 위한 어드밴스 17km로 진행됩니다. 9월 29일까지 선착순 2,000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완주 메달 등 기념품, 대번호, 간식 등 가든 하이킹 패키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참가비는 10,000원이며 그중 5,000원은 봉화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봉화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 소상공인 소득 창출에 일조할 예정입니다. 숲길 구석구석을 즐길 수 있는 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과 수목원 내 전시원 해설, 숲속 문화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걷기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이 백두대간 가든 하이킹 행사도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언제까지 이거 참가 신청을 받는다? 29일까지요. 29일까지 참가 신청 받는다고 했는데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직 좀 여유가 있나요? 네, 저희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저희 한 지금 1,200명 정도 모집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1,200명이요.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소식 알아봤습니다. 김경민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동의 자랑 한우와 탈춤이 만났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할인행사. 안동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9월 27일부터 열흘간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한우 드시러 오세요. 안동봉화축협 한화로마트와 묵향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16분 40초 지나고 있네요.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추석 명절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어디 뭐 아프시거나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이번에. 네, 없죠.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마라. 네. 이게 추석 때 아유, 인사였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네. 자, 우리 임미애 의원께 좀 여쭤볼 게, 국회의원 전과 후는 이 추석 명절 어떻게 달랐는지, 이제 국회의원 되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잖아요. 네. 많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땠어요? 국회의원이어서 바뀐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바뀐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이번에 연휴 때 그러니까 추석 쉬러 내려와서 일단 이제 의성 경찰서 가서 인사도 좀 드리고 뭐 올해 저희가 이 의성 지역에 노인들 교통사고가 좀 많이 발생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예. 이제 도로가 농촌 지역일수록 노인들이 많은데 도로가 이 차 중심이지 농로나 다니는 사람들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옆에 갓길도 없고 인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륜차 같은 걸 끌고 나와가지고 노인분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좀 하고 하느라고 경찰서도 가고 또 저희 지역 농축협 조합장님들하고도 간담회도 갔고 아, 또 뭐 그래서 이래저래 좀 바쁘게 보냈는데 예. 네, 의원이어서 아마 조금은 더 바빴던 그런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대외적인 활동 많이 하시고 온전히 이렇게 휴식을 좀 하루라도 좀 취하셨나요? 어떻게? 취했죠. 그래도 그래요. 다행이네요. 추석날은 가족들하고 있었으니까 네. 추석날은 좀 쉬었습니다. 예. 자, 정치권은 이번 추석 명절 밥상 민심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자,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더웠던 이번 추석, 사상 뭐 최고 기온이었고, 또 의료 대란으로 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플 걱정, 다칠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이번 추석인데요. 이번 추석 명절의 밥상 민심은 어땠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이번에 신문에도 보니까 여당 의원들도 민심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건 다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모였을 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의료 문제, 그러니까 의료 개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개혁이 아니라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겠다라는 우려들을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거고, 특히 대구 경북 쪽 사람들의 지지율이 이제는 뭐 이렇게 70대마저도 부정평가가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곳곳에 나오니까 예. 옛날에는 그래도 이 정부의 그 최후의 보루처럼 그 역할은 우리가 해야 안 되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분들이 이 실망감이 좀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권력이
국민의 신뢰나 기대를 저버린 권력이 얼마나 오래갈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좋은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이고. 그리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농작물도 많이 비쌌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문제에다가 의료 문제에 뭐 좋은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그런 추석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참 무엇보다도 이제 응급실 대란이 참 큰 걱정이었는데 사실 그 정부에서는 뭐 이번에 연휴 때 예년 대비해서 뭐 30% 정도 응급실 찾는 환자 수가 감소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응급실 대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정부가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건 맞아요. 만약에 추석 때마저 이게 이 뭐라 그럴까 의료 공백 사태가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민심이 얼마나 급격하게 나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총동원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추석 연휴 동안에 407곳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됐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추석 당일 문을 연 병원도 한 1,800여 곳이 전국적으로 문을 열었고 그리고 병원도 그렇지만 약국도 문을 열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을 열면 추석 당일날 문을 열면 50만 원의 지원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문을 열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급한 대로 그래도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길을 터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3일부터 왜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뭐 이런 대형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면 본인 부담금을 그 90%까지 인상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내는 돈, 실제로 내는 돈이 예전에 뭐 10만 원 냈다면 19만 원까지도 낼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번에 그 SNS에 그 병원비 진료 이게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올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프지 마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러면서. 그런데 실제로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환자 본인이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는 급해서 갔는데 이곳을 경증인데 이곳을 찾아왔다 그러면서 90% 자부담을 물리면 이것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다 저는 이게 건강보험 수가를 정부 재정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렇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요. 안 맞죠. 이게 임의로 이런 식으로 땜질을 하는 게 저는 너무나 주먹국으로 이를 편의적으로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하는 방식이어서 이게 이렇게 하면 맞나?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일선의 그 소방관들에게 그 언론 인터뷰 자제하라고 또 소방청장이 또 공문까지 보냈던 이런 일도 있어서 이것도 또 다른 유형의 입틀막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이게 소방관들 입틀막이라는 얘기가 벌써 공공연하게 나오고 실제로 응급실 뺑뺑이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4일 날 그 청주인가? 거기에 그 임신부가 25주차 임산부가 양수 세고 있다고 그러다 119에 도움 요청했는데 75곳에서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6시간 구급차에서 기다리다가 다행히 이제 인근 여성병원에서 아기를 낳아서 지금 회복 단계다라고 하니까 참 다행이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태가 좀 진전될 기미가 없다는 게 더 안타깝고 좀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국회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뭐 국회도 상당히 좀 바빠 보였는데 오늘 그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지역화폐법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 당연히 필리버스터 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근데 예상을 깨고 아예 보이콧을 했고 야당 단독으로 거의 단독으로 안철수 의원 빼고 이제 통과가 됐는데 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왜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뭐 들으신 게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들은 얘기는 예. 이거 필리버스터 해봤자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서 이 문제가 다 그동안 일이 이렇게 진행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필리버스터 하면서 의원들 몸축나는 것밖에 없다.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거기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당 차원에서 이게 뭔가 마크해주고 있는 느낌을 국민들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더 클 것 같네요. 얘기 네, 들어보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법안을 낸 거에 보면 의혹을 저희가 한 7가지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예. 예, 뭐 도이치모터스하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문제,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그다음에 명품백 수수, 그다음에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직원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인사 개입 의혹, 그다음에 최혜병, 그다음에 세관 마약 사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것과 관련된 구명 로비 의혹,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이게 미룰 때마다 한 번씩 저희가 특검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혐의가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사를 둘러싼 정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이런 행위들이 이게 뭐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나타나는데 이것을 방어한다는 걸로 비치면 가뜩이나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뭐 최혜정 특검법 이런 경우에는 이미 2차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말을 다 했는데 뭘 더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막 이렇게 간단히 하고 있다가 혹시 필리버스터 준비를 하셨나요? 민주당에서도? 했죠. 했군요. 네네. 저희 신청 받았고 저도 이제 지역화폐와 관련돼서는 필리버스터 제가 해야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필리버스터 들어가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부터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하고 24시간 지나고 표결하고 이런 식이니까 지역 화폐와 관련돼서는 3일째 되는 날 들어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팽팽한 긴장 상태에서 끈이 줄이 탁 끊어진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아이고, 지역 화폐 관련해서 또 준비도 많이 하셨을 텐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자면, 이 지역 화폐법이라는 게 지역사랑 상품권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 상품권에 대한 그 국비를 좀 확대하는 뭐 그런 법안입니까? 한마디로? 좀. 그렇죠. 이제 국비 지원을 하는 거죠. 국비 지원? 네, 국비 지원을 하는 거고, 23년도 예산에도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이 국비 지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산을 일부라도 살려서 지역에 하고 5대5 매칭으로 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거를 저는 복지정책으로 바라보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민주당도 이걸 복지정책으로 바라보고서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워낙 지금 내수시장이 죽어 있잖아요. 소상공인도 너무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이런 때일수록 원래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면서 가장 큰 그 물주 노릇을 하면서 재정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지방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시장을 돌리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본다면 정부가 굳이 이거를 그렇게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그러니까 한번 써버리는 그런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이다, 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자, 김건희 여사 얘기 오늘 또 하루 종일 아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공천 개입 논란이 있잖아요. 뉴스토마토에서 오늘 또 다시 기사화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경남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혹시 저 이미호 의원도 혹시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제2의 천공, 뭐 제3의 제2의 이종호 뭐 이런 사람인지 아니 이렇게까지 호가호위할 수 있나?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조혜진 의원이 인터뷰한 거에 보면은요. 예. 경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고 이 사람과 그래도 이렇게 좀 일종의 이 국민의힘 정치판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 좌량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희한하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경남에만 있었을까? 이 생각은 좀 들었어요. 오늘 녹취록도 다 공개가 됐던데. 네. 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 다 영향력을 지금 발휘한. 네. 뭐 전화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전화했으니 하여튼 좀 저는 그런 사례가 사실은 경남에서 이 명태균 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의 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지역의 경우 또 다른 명태균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공천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네. 정말 뭐 이미 의원님 그 상대 당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도 참 정말 머리 아프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렇죠?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네. 지금 뭐 추석 명절 인사 이어서 뭐 장애 아동 시설 봉사 활동 그리고 또 지난주였죠. 뭐 마포대교 또 순찰 그 논란도 있고 또 뭡니까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도 나왔는데 여기서 또 손모 씨가 또 유죄가 돼서 네. 김건희 여사는 또 빼박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정말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더 이상 이렇게 방어를 해주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온갖 의혹의 중심에 있는 거고 저는 이분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를 이번 추석 때 확인을 했거든요. 예, 제가 뭐 농약방에도 들려보고 농기계상에도 들려보고 사람들하고 이러저러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내 손으로 그분들은 사실 대부분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찍은 사람은 윤석열이지 김건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사가 사용하는 일정이나 뭐 언어나 행동이 모두가 대통령의 그것을 그대로 하는 방식이잖아요. 오히려 추석 때 대통령은 안 보이고 여사만 전면에 드러나 있으니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은데 이분이 그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렇게 대중들의 이 시선에 드러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분 나름대로 책임감? 사명감? 이게 있는 건가?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대통령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뭐야. 실제로 그 김건희 여사 녹취 육성이었죠. 그거 다 그렇죠. 보도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바보야.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네. 실제로 그 내가 얘기를 뭐 했으니까. 해주지 않으면 안 몰라. 뭐 이런 그런 약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고 영부인이 이러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무능과 불통의 이미지가 꽉 새겨져 있고 여사는 본인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런 상황이니까 여야의 협의체 구성하라고 그래도 국회에서 추석 전에 법안 통과 안 시키고 시간을 줬던 건데 문제가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또 오늘 체코로 또 떠났고. 그렇죠. 전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좀 답답해요. 체코 원전 문제도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체코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 가서 우리가 원전에 관한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이게
수출을 할 수 있거든요. 아, 또 그런 게 있습니까? 네네.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거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체코하고 원전 수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또? 네, 미국이 반대, 22년도에 저희가 서류를 넣었는데, 미국이 반대했던 거고, 23년도에는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당시에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동의를 해준 거예요. 승인 받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체코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려면 미국을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 국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 다시 외국에 나가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니 외국에서 가령 수출과 관련된 뭔가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 문제를 푸는데 열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문제를 엉뚱한 방식으로 풀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마치고 이제 심우정 총장 임기가 지난 16일 시작이 됐는데, 자, 심우정 검찰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요? 이분 그렇게 얘기했죠. 청문회에서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엄정한 사건 처리로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 이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죠. 말대로만. 근데 역대 검찰총장들 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렇죠. 본인이 한 말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전남 영광 곡성군수 있고, 부산 금정구 강화군 있고, 서울시 교육감 이렇게 있는데, 조국 혁신당과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민주당이.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영광 곡성군수는 선거, 출마시킨다 그러고 아주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 1분 남았네요. 네, 여론조사를 보면 영광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앞서는 걸로 나와요. 아, 영광군수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앞서요? 걸로 나와요. 예. 그리고 곡성은 조금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그 그리고 정도예요? 저희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실제로 전남, 전북, 광주 다 합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보통 한 4~5% 높게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 더 앞섰거든요. 비례 투표에서. 예, 이번에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과의 경쟁이 민주당한테는 민주당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임미애 의원님 제 생각하고 비슷한 데가 너무 많으셔서.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